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마일 적립만 되는 게 아니라 멤버 등급 향상할 때도 이 모든 마일리지가 더해져서 3인 가족이 한 번만 장거리 노선을 다녀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유럽을 다녀오면 바로 골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드디어 지난주에 EU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병을 승인했습니다. 일단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아쉽죠. 선택의 폭이 크게 줄어든 거고 또 사실상 대한항공 독과점이 되면서 항공권 가격은 무조건 오를 거예요. 이게 뭐 정부가 그런 일 없게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항공권 가격 구조를 조금이라도 한다면 이건 불가능해요. 합병 후에는 소비자가 느끼는 직접적인 항공권 가격은 무조건 오를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다른 영상으로 한번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아직은 미국 승인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에서 반대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에서 하는 얘기로 봐서는 미국 쪽도 사실상 승인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합병이 된다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연 앞으로 어떤 선택권이 남아있을까요? 그냥 다 대한항공을 타야 된다? 사실 대부분의 한국분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의외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은 듯 하더라고요. 특히나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면서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 멤버십의 혜택을 맛본 분들께서는 더 그렇더라고요. 이게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항공 두 항공사만 절대적으로 비교하면 아무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한항공이 좀 더 위에 있는 게 맞는 듯 합니다. 최근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재정 문제 때문에 항공기도 좀 더 노후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인천공항 라운지도 좀 더 떨어지는 느낌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대한항공의 우위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항공연합까지 같이 비교를 해보면 이게 역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스카이팀도 지금 상당히 커지긴 했습니다. 최근에 스칸디나비아 항공도 그쪽으로 넘어갔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항공연합만 비교해 본다면 스타 얼라이언스가 좀 더 큰 항공연합이 맞는 듯해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하게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 다른 영상에서 스타 얼라이언스랑 스카이팀에 대한 리뷰를 한 영상이 있거든요.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아시아나 항공이 없어진다고 해도 대한항공으로 갈아타느니 차라리 다른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사로 갈아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영상 댓글에서도 몇몇 분들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없어지면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사 중에서 어디로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한번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사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24개의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사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과연 아시아나 항공이 없어진다면 어느 항공사로 갈아타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이때 갈아타는 것의 기준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고려됐고요. 멤버 등급 향상 그리고 마일 사용 측면 이렇게 두 가지를 고려해서 비교해 봤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께서 문의하시는 게 과연 우리가 접하기 쉬운 싱가포르 항공 아니면 옆에 섬나라의 아나 항공 그리고 에바 항공 멤버십을 이용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멤버 등급 향상 측면에서 보면 일단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아시아나항공부터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사 중에서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 멤버십 그러니까 제대로 된 스타 얼라이언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멤버십이죠. 아시아나 라운지 이외에도 세계 모든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사의 라운지 이용이 보장이 됩니다. 그 외에도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골드 멤버십 조건이 모든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사 중에서 아시아나가 가장 쉬워요. 사실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쉽습니다. 다른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사들에 비해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총 4만 마일을 이용하면 되는데 보통 다른 항공사의 경우 1년을 기준으로 하니까 1년 기준으로 바꿔보면 2만 마일이 필요한 거잖아요. 1년에 장거리 노선 딱 2번만 이용하시는 분이시라면 아주 쉽게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 멤버 자격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번 자격을 갖춘 후에는 골드 멤버 자격을 유지하는 데는 2년에 3만 마일만 모으면 되니까 정말로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는 너무 쉽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너무 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친숙한 다른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사들은 어떨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는 PQP 포인트로 1만 점을 1년 안에 달성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포인트냐면 미화로 일부를 항공사 티켓을 사용하시면 1포인트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유나이티드 항공의 미화로 1만 불 어치 하나로는 1,300만 원이 넘는 거죠. 이 정도를 쓰셔야 되고 더군다나 항공료 중에서 각종 세금은 제외한 순수 항공료만이 PQP 포인트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비즈니스 항공권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물론 1년 동안 항공권 가격이 계속 차이가 있으니까 얼마나 비싼 티켓을 샀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해서 최소 5번에서 10번 이상을 인천 미주 노선에 사용해야만 PQP 포인트 10,000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자격 조건이 높은 거죠. 그러면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싱가포르 항공은 어떠냐 하면은
유나이티드 항공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래도 아시아나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코노미 기준 장거리 노선을 왕복 5번을 이용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1년에 5만 마일 기준인데 이 중에서 2만 5천 마일은 제휴항공사가 아닌 무조건 아나항공을 이용하셔야 돼요. 에바항공 역시 5만 마일이 필요한데 5만 마일 전에 먼저 3만 마일로 실버 등급을 갖추시고요. 그 후에 1년 안에 5만 마일을 이용해야만 골드 멤버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대부분 다른 항공사에서는 실버랑 무관하게 5만 마일이 필요한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처음에 등급을 맞추기가 어려운 거죠. 제 영상에서 자주 언급하는 폴란드 항공은 더 어렵습니다. 이코노미 기준으로는 인천 유럽 왕복을 8번 이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또 반 이상은 폴란드 항공이나 아니면 유럽 쪽 항공사를 이용하셔야만 되고요. 결국에 우리가 친숙한 항공사들은 대부분 자격 갖추는 게 아시아나보다 훨씬 힘들게 되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만약에 다른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사로 갈아탈 생각이라면 제가 방금 언급드린 항공사들은 절대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떤 항공사가 그나마 조건이 괜찮은지 말씀을 드리면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 멤버를 갖추기에 그나마 좋은 조건을 가진 곳은 딱 두 군데예요. 하나는 터키항공, 그리고 또 하나는 이집트항공. 먼저 터키항공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터키항공에서 엘리트 등급을 받으면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 자격을 주는데요. 1년에 4만 마일을 얻으셔야 됩니다. 물론 아시아나에 비하면 2배나 많은 거예요. 그래도 타 항공사보다는 1만 마일이 적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엘리트 등급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자격을 유지하는 조건은 좀 더 쉬워집니다. 일단 맨 처음 1년에 4만 마일을 적립하셔서 엘리트 등급을 받으시면 그 엘리트 등급이 2년간 유지가 되고요. 그 후에 계속해서 멤버 등급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멤버 기간인 2년 중에서 첫 1년 동안 3만 마일을 달성하시거나 아니면 총 2년 동안 4만 5천 마일을 달성하면 엘리트 등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엘리트 달성 후에 첫 1년 동안 3만 마일을 추가 달성하잖아요. 그럼 추가 달성하면 그때부터 2년이 다시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1년 동안 3만 마일을 달성하지 못하시면 총 2년 동안 쌓으신 마일을 합산해서 2년 안에 4만 5천 마일을 달성하면 엘리트 등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터키 항공의 조건을 보면 아시아나보다는 좀 높긴 해요. 그래도 다른 항공사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항공사들에 비해서는 처음에 자격을 얻는 데는 1년에 4만 마일이지만 그 후에는 2년에 4만 5천 마일이니까 상당히 문턱이 낮아지는 겁니다. 처음에 멤버 등급 달성이 조금 어렵고 그 후에는 좀 더 원활해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집트 항공 같은 경우는 다른 항공사들에 비해서는 조건이 괜찮은 편이긴 한데 처음에 자격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터키 항공보다는 살짝 더 어렵습니다. 단 조금 있다가 제가 멤버 달성을 위한 숨어있는 장점, 히든카드가 하나 있거든요. 숨어있는 큰 장점을 하나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이집트 항공은 먼저 실버 등급을 얻으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실버 등급의 기준은 기한에 상관없이 3만 마일을 넘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1년이나 2년 같은 기한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리든 3만 마일만 넘으면 실버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 등급을 받으신 후에 골드 멤버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시는 건데 이때 골드 자격을 갖추시려면 실버 획득 후 2년 안에 추가로 3만 마일을 달성하시면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 멤버 자격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골드 멤버 자격을 얻는 데는 총 6만 마일이 필요한 거죠. 이 중에서 3만 마일은 2년 안에 획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번 골드 자격을 얻으시면 2년간 자격이 유효하고요. 여기서 또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이 1년이 아니라 터키항공과 같은 2년이라는 것도 상당한 장점입니다. 물론 아시아나도 2년이고요. 그리고 일단 골드 멤버를 갖추신 후에 계속해서 골드 멤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요. 2년 동안 4만 마일을 적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좀 더 쉬워져요. 물론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처음에 획득하는 데는 4만 마일이 필요하고 나중에 유지하는 데는 3만 마일이 필요하니까 아시아나보다는 좀 더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다른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사들에 비해서는 꽤 괜찮은 조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두 항공사, 그러니까 터키 항공이랑 이집트 항공이죠. 이 두 항공사가 다른 항공사들에 비해서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 자격을 갖추는 데는 좀 더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보이고요. 가끔씩 아마 구글이나 영상에서 보시면 에게안 항공, 그러니까 그리스 쪽 항공사죠. 에게안 항공도 좋다고 하기는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에게안 항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에게안 항공을 이용할 때는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게안 항공을 이용할 때는 1년에 2만 4천 마일을 이용하면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 자격을 갖추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 자격을 유지하는 데는 1년에 12,000 마일만 적립하시면 됩니다. 이게 엄청 좋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게안 항공을
이용해야만 이 조건을 받으시는 거고요. 애기한항공 멤버십으로 스타 얼라이언스를 이용하시면서 적립할 때는 1년에 7만 마일을 적립하셔야 돼요. 갱신할 때도 1년에 7만 마일이 필요하고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애기한항공을 이용해서 자격을 갖추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몇 번 안 타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애기한항공 같은 경우는 유럽,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에만 운항하고 있거든요. 아시아나 미주 쪽으로는 운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 영상에서 애기한항공 쪽으로는 싸우라고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단 혹시 여러분들이 그리스에 사시는 교민이시라면 당연히 애기한항공으로 마일리지를 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 자격을 갖추는 데는 터키항공 그리고 이집트항공이 아시아나를 제외하면 가장 좋은 옵션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일을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과연 이 두 항공사의 조건이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터키항공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 터키항공의 마일리지 차트를 보시면 터키 기준으로는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니에요. 터키에서 인천은 이코노미로 편도 35,000마일이죠. 그리고 터키에서 미국은 편도 4만 마일.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터키 말고 기준을 우리 쪽 동부가, 여기서는 far east로 표현한 것인데 우리 대한민국 지역이 속한 곳으로 기준을 바꾸면 인천에서 유럽은 편도 45,000에서 5만 마일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 동부가 내에서 이동하는데도 무려 35,000마일이나 차감해요. 이게 다 편도예요. 물론 이코노미 기준이고요. 심지어는 인천 미국 같은 경우는 75,000마일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복이 아니라 이코노미 편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키항공 같은 경우는 터키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인 것 같은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기에는 마일 사용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안 좋다고 할 수 있죠. 결국에 터키항공 같은 경우는 이 문제 때문에 제 추천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건 이집트항공 하나뿐이죠. 과연 이집트항공은 어떨까요? 여기 마일리지 차트가 있는데 이 차트에 나와 있는 마일은 모두 일단 왕복 기준이고요. 편도로는 그냥 딱 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속한 동부가랑 중앙아시아를 같이 묶어놨어요. 이 구간 내에서는 편도 15,000마일이면 되고요. 동부가에서 동남아, 서남아 쪽으로 갈 때는 편도 2만 마일이면 됩니다. 이 조건이 사실 아시아나 스타 얼라이언스를 탈 때보다 좋은 조건이에요. 그냥 아시아나 일반 자치항공사를 탈 때랑 같은 조건입니다. 아시아나 스타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동부가 편도 2만 마일이고요. 동남아랑 서남아 쪽으로는 편도 25,000마일입니다. 그리고 장거리 노선 인천 유럽 같은 경우는 편도 4만 마일이고요. 아시아나 스타 얼라이언스를 이용할 때랑 똑같죠. 그리고 인천 북미 노선도 마찬가지로 4만 마일입니다. 이 경우도 아시아나 스타 얼라이언스를 이용할 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일 사용 측면에서도 이집트항공은 괜찮은 조건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이집트항공 역시 가족 합산 플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나 또는 대한항공이랑은 살짝 다르더라고요. 여기서 오히려 아시아나나 대한항공보다 상당히 큰 장점이 하나 있어요. 먼저 가족 플랜에는 총 5명까지 직계 가족일 때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족 플랜으로 가족들을 모을 때는요, 메인 멤버, 그러니까 주 멤버를 한 명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3인 가족이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식이 한 명 있는 3인 가족이라고 합시다. 아빠를 주 멤버로 정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가족이 다 같이 여행을 할 때 마일의 적립은 무조건 아빠한테만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용은 나중에 가족들한테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안 되겠죠. 여기서 마일 적립이 아빠에게만 된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마일 적립만 되는 게 아니라 멤버 등급 향상할 때도 이 모든 마일리지가 더해져서 3인 가족이 한 번만 장거리 노선을 다녀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유럽을 다녀오면 아빠가 바로 실버 멤버가 되는 겁니다. 3만 마일 이상이 쌓이니까요. 그리고 그 후에 한 번만 더 3인 가족이 장거리 여행을 다녀오면 바로 골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까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다는 이집트항공의 숨은 장점이에요. 이때 물론 다른 가족 멤버 같은 경우는 일반 멤버로 남아있는 거고요. 이게 상당히 괜찮은 게, 보통 다른 항공사 같은 경우는 가족들끼리 마일은 모아서 같이 쓰게는 해도 멤버 등급을 올릴 때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이집트항공으로 갈아타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집트항공은 유리 할증료를 부과하는 항공사예요. 그런데 자기네 항공사의 마일리지 항공권에는 유리 할증료를 붙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정책입니다. 단 제가 하나 확인을 못한 게 있는데,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권에 과연 유리 할증료를 붙이는지 아니면 붙이지 않는지는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더라고요. 일단 자기네 항공사의 마일리지 항공권에 유리 할증료를 붙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사에도 안 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럼 이집트항공은 다 좋냐라고 물으시면 이집트항공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마일리지 차감은 직항 기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제가 제 다른 여러 영상들에서 추천드리는 레이오버 여행을 할 경우에는 마일 차감이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이집트항공 홈페이지에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라 라고만 나와 있더라고요. 24시간 이내 레이오버 여행 시 추가 차감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문구를 보면 추가 차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집트항공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 좌석을 예약하실 때 홈페이지에서 예약은 안 됩니다.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셔야만 됩니다. 이게 좀 큰 단점일 수도 있어요. 영어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영어에 익숙해도 한국어로 통하는 게 편하긴 편하거든요. 그런데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시라면 직접 예약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노선을 아냐라고 물으시면 제가 다른 여러 영상들에서 설명드린 유나이티드 항공 홈페이지에서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은 찾는 법 있잖아요. 그 방법을 이용해서 유나이티드 항공 홈페이지에서 노선을 확인하고 전화로 예약해달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딱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서 좀 놀라긴 했습니다. 아쉽기도 하고요. 아시아나 항공이랑 대한항공이 지금 10년인 걸 감안하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면서 다른 스타얼라이언스 항공사들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싱가포르 항공도 3년, 에바 항공도 3년, 에어차이나도 3년, 타이 항공도 3년, 탭 항공도 3년, 아나 항공도 3년, 상당히 많은 항공사들의 유효기간이 딱 3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집트 항공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적다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것 같아요. 3년이란 기간이. 대신 아시아나 항공이란 대한항공이 좀 더 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유나이티드 항공같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없는 항공사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는 마일 사용 측면에서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만약에 아시아나 항공이 없어진다면 일단은 이집트 항공이 멤버 등급을 얻는 측면에서 또 마일 사용하는 측면에서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 다른 옵션은 일단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신 후에 과연 이집트 항공으로 갈아타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쉽게 접하는 항공사는 아니고 또 인천으로 들어오는 항공사도 아니니까 선택하는 게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참고로 이집트 항공 같은 경우는 우리랑 가까운 곳으로는요, 도쿄, 상해, 북경, 항저우, 그리고 홍콩을 이집트 카이로에서 운항하고 있어요. 그런데 달리 생각해보면 일단 멤버십을 쌓으실 때 굳이 이집트 항공을 이용하지 않고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을 이용하시면서 쌓으시면 되고요. 또 마일리지로도 이집트 항공이 아닌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을 이용하시면 되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항공사라 그래서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더군다나 가족이 같이 이용을 하시면 멤버 등급을 빨리 올릴 수도 있으니까 꽤 괜찮은 선택지로 보이기는 하는데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직접 전화로 예약해야 된다는 점, 또 하나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딱 3년밖에 안 된다는 점, 이게 좀 걸림돌이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일리지 유효기간도 감안해서요, 만약에 항공편을 자주 이용하지 않고 가끔씩 여행을 가실 때만 이용하는 분이시라면 그냥 대한항공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반해서 항공편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특히 장거리 노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이시라면 이집트 항공으로 갈아타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주 이용해서 많이 쌓이는 마일을 3년 이내에 사용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요, 아시아나 항공은 대한항공이랑 통합되는 게 거의 확정적이고 또 최근에 마일리지 소멸 시기도 겹치게 되면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쓸 곳이 없다라고 뉴스에서 계속 떠들더라고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바로 얼마 뒤에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당연히 없겠죠. 아니면 내년 추석 같은 대목을 지금 노리신다면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적당히 미리 계획하시고 티켓을 알아보시면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권을 포함해서 아주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요. 이걸 잘 모르신다면 지금 당장 여기 중앙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편도 마일리지 차감을 하면서 최대로 3개국까지 가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설명드렸으니까 안 보신 분들께서는 꼭 보셔야 되는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신청,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제 채널 성장에 아주 큰 힘이 되네요. 좋은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